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해외로 반출됐던 석가모니의 사리가 85년 만에 고향인 양주 해암사로 돌아왔는데요. 사리가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양주 시립해암사지박물관이 사리를 직접 볼 수 있는 친견 행사를 진행 중인데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가모니의 사리입니다. 돋보기 너머로 빛나는 옥빛이 인상적입니다. 양주 시립해암사지박물관이 부처님과 고려시대 고승의 사리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친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비롯해 정강열애와 가섭열애, 그리고 한국 불교사의 큰 업적을 남긴 지공선사와 나홍선사의 사리를 시민들에게 공개한 겁니다. 양주 시립해암사지박물관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리를 보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감개무량하죠. 그간 부처님 사리는 좀 많이 친견을 했는데 또 이렇게 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까 그냥 감사할 뿐이죠. 사리들은 먼 이국 땅을 돌고 돌아 고향인 양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939년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한 상해가 사리를 해외로 반출했는데 이후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1939년 그 일본에 의한 도굴로 이제 반출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일본인 상해 고민술 상에서 이제 보스턴 미술관에서 이제 구매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09년 사리 반환 논의가 시작됐는데 지난해 4월 김건희 여사의 보스턴 미술관 방문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사리는 85년 만에 고향인 양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민들은 도난당했던 지역의 보물을 다시 만날 수 있어 다행이라며 반겼습니다. 일단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가장 기쁘게 생각하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축복이긴 하지만 또 제가 또 이걸 이 자리에 와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처님의 가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리 친견 행사는 오는 6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고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교사에게 괴롭힘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학부모들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학부모 3명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같은 시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된 전현직 교장을 포함한 학교 관계자 5명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서 자체 감사 결과 이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형사법상 위법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과 학부모 사이에 오간 통화나 문자 수백 건을 분석한 결과 학부모의 협박 강요 같은 정황이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주시는 지난 21일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통해 관광 연계를 추진하고자 필리핀 주지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동남아 개발도상국 대상 관광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이날 강수현 양주시장은 필리핀의 타를라크 주지사 수산을 초청해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와 스포츠 관광에 대한 비전 등을 설명하며 필리핀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시는 이번 필리핀 주지사들과의 간담회가 동남아시아 빙상 스포츠 발전과 관광 연계 사업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포천시가 오는 23일까지 포천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한 이번 단속은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NH농협은행에서 제공한 지류형 상품권 환전 자료를 토대로 단속 대상을 사전에 분석합니다. 이후 단속반을 편성한 뒤 대상 가맹점을 불시에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점검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거나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에 포천사랑 상품권을 사용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포천사랑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등입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 남았지만
여야는 최상병 특검법에서 비롯된 대립정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막판까지 극심한 대치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쟁점에서 멀어진 지역 법안들은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에 따라 19일 만에 국회로 되돌아왔습니다. 특검법을 놓고 갈라선 여야는 한층 더 멀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최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최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지지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습니다. 여야 갈등이 극으로 향하는 사이 21대 국회 남은 임기는 이제 일주일 남짓. 반면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16,000건에 달합니다. 이대로 21대 국회가 문을 닫게 되면 상임위에 발이 묶인 법안들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습니다. 여기엔 민생은 물론 지역 현안을 담은 법안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수도권에선 주민 관심사인 메가시티 관련법이나 경기 북부 특자도 설치 특별법이, 강원에선 지역민 먹거리와 관련된 군급식 기본법과 폐광지역 특별법이 대표적입니다. 충남에서 밀어붙이던 석탄화력 폐지지역 특별법이나 주민 3과 있는 전북 공공의대법, 전남 농안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준위 특별법,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이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안 같은 경상 부산권 현안 법안들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여야가 막판까지 대치전에 골몰할 경우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0%대에 머물게 됩니다. 폐기된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원점으로 돌아가 재발의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다음 주 본회의를 열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병 특검법은 합의되면 합의한 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제2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해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1분기 수도권 지역의 소형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렙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빌라 월세 거래는 총 27,510건이었습니다. 전체 임대차 거래의 54.1%를 차지한 건데 지난 2011년 이후 1분기 기준 월세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수도권 소형 빌라 월세 비중은 지난 2020년 1분기 31.5%에서 2021년 32%, 2022년 39.9%, 지난해 49%로 꾸준히 올랐는데요. 경제만렙은 전세 사기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수도권 소형 빌라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본 예산보다 5,700억 원 이상 늘어난 15조 6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인천시는 대중교통비 환급 아이패스와 인천형 아이돌봄 사업, 인천사랑 상품권과 각종 문화체육 지원, 침수 방지 사업 등 시민체감 정책 사업에 약 3,400억 원을 편성했고 블록체인 기술혁신센터 설치와 드론 실증도시 구축, 스타트업 파크 조성 등 미래도시 사업에 약 87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천시는 또 교통망 확충과 원도심 균형 발전 사업에도 1,600억 원 이상 편성해 올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인천시 추경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6월 말 확정됩니다. 인천시 최초의 치매 전담 시립 요양원이 계양구 가련동에 들어섭니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착공식을 열었는데요.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은 시민 고령화에 따른 치매 환자 증가로
인천시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3억 원이 투입됩니다. 치매 전담 시립요양원은 오는 2026년 상반기 중 지상 5층 치매 전담실 96병상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개인실과 함께 공동 거실이 복합된 치매 전담형 유니트로 설계됐습니다. 인천시는 요양원이 건립되면 현재 각 군구에서 운영 중인 치매 안심센터와 주간 보호센터, 인천 제1, 2 시립 노인 치매 요양병원과 함께 공공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한 통합적인 치매 돌봄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통합 ERP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ERP는 기업 내 재무, 회계, 인사 등 경영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의 자원관리 시스템인데요. 도는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면서 투명하고 신속한 비용 정산을 위해서는 통합 ERP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는 2027년부터 도시 내 버스 전 노선이 공공관리제로 전환되는 만큼 통합 ERP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과속, 급제동 등 운전자별 위험운전 행동을 측정하는 어플리케이션 기능도 도입해 위험운전을 방지하고 정비비, 연료비, 보험료 등 운송 비용을 절감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사전 공모를 통해 의정부시 등 14개 시군에 약 100곳에 경기도 생활밀착형 청년 공간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기존 청년 공간 이외에 청년들의 생활 반경 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선호도가 높은 카페, 공방 등 민간의 공간을 청년 공간으로 추가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생활 밀착형 청년 공간이 들어설 지역은 의정부시와 양주시, 동두천시 등 14개 시군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청년 공간은 스터디룸, 창작 휴식, 취창업, 동아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난해 약 43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15명을 모집하는 정책지원관 임용시험에 모두 148명이 원서를 내 평균 9.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9개 전문위원실별로 자격 기준을 달리해 1명에서 3명씩 뽑는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29명이 지원하면서 14.5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최종 합격자는 서류 전형, AI 역량 검사, 면접 시험 등을 거쳐 5월 31일쯤 발표하며 6월 이후 임용합니다. 임기는 1년이며 근무 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채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광역자치단체들 중 처음으로 위치 정보가 취약한 지역 등산로에 도로명을 부여했습니다. 인천시는 22일 시민 의견과 관련 기관의 의견 청취를 거쳐 시민 이용도가 높은 문학산 등산로 일부 구간에 문학산 애움길이라는 도로명을 부여해 고시했다고 밝혔는데요. 등산길 도로명 부여는 숲길 보행자 안전과 경로 안내 등 위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호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숲길과 산책로 등의 도로명 부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서울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는 7월 22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는데요. 서울시는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열린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는 61개 기업과 2천여 명의 중장년 구직자가 참여했습니다. 올해 박람회 참가 기업 중 사전 희망 기업에는 채용 포털 인크루트 내 인재 검색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일자리 박람회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6월 12일까지 50플러스 포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경기 융합타운 청사 주변 커피 전문점과 함께 다회용 컵 보급과 운영에 나섭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올해 4월부터 QR코드를 담은 다회용 컵을 제작해 청사 안팎 일회용품 줄이기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다회용 컵 사용에 동참한 커피 전문점 5곳 이외에 추가로 참여할 인근 매장을 발굴하고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